이 스타벅스 1호점이 여기 오픈했다는 것은 이 상권이 정말 대단한 상권이라는 걸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신촌 상권의 반경으로 영향력이 있는 곳에 700개가 넘는 경매 물건이 있다. 뚜렷하게 희비가 교차됐다. 신촌이 이미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그래서 신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미래적이지 못한 상권의 모습이 오늘날의 신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성장하면서 소비도 그에 맞춰서 성장을 했고 다양성을 가졌는데 신촌은 한결같아요. 반갑습니다. 홍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즘에 이제 여러 매스컴에 자주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신촌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많은 매체들에서 분석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상가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측면을 좀 참고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상징성도 있는 것 같고 의미가 좀 있어 보여서 요 신촌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신촌 상권은 이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요 사이즈로 지금 가격 조사를 하고 있고요. 주변이 이제 연세대, 이화여대, 뭐 추계예술대학교까지 약간 멀리, 아래로는 이제 서강대와 약간 떨어져 있지만 홍익대학교까지 굉장히 영향력에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많게는 5개 대학,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인접해서는 3개 대학이 있는 최소 학부만 4만 정도가 되죠. 이 3개 대학이. 그 다음에 홍익대까지 치면 뭐 5만, 대학원과 교직원까지 치면은 한 학교 수요로만 뭐 7, 8만 정도의 수요가 있는 상권이면 어마어마한 곳 아니겠습니까? 요것만으로도 굉장히 상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곳이 60년대 이후에 뭐 굉장히 한 4, 50년간을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으로, 그 다음에 전국에서도 인식되고 있는 최고의 상권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신촌에 추억이 있고 이곳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한 켠에는 꼭 자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의 기억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상가나 상권을 이야기할 때 배후가 안정적이면 좋은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권은 학부만 쳐도 4, 5만이 되는 곳, 전체 대학원과 교직원까지 하면 7, 8만이 되는 정말 안정적인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좀 부정적이고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적인 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1호점이 2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상당합니다. 이 스타벅스 1호점 뭐 투썸 1호점이 얼마 전에 이제 바뀌었다. 지금 이 자리가 뭐 올리브영이 있고요. 전 이 스타벅스 2대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서는 뭔가 좀 성스러움과 웅장함, 도도함 이런 것들을 건물을 보면서 제가 느껴요.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런 황동색, 금색 비슷하고 황동색에서 나오는 아우라도 좀 있어 보이고 이 앞에 가면 왠지 성스러운 느낌도 들고요. 저는. 이 스타벅스 1호점이 여기 오픈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이 상권이 정말 대단한 상권이라는 걸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이 스타벅스 1호점이나 투썸 1호점이 여기 있다는 의미는 뭘까? 요즘에 이제 성수동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 뭐죠? 뭐 팝업 스토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수동을 다른 한켠으로는 팝업 스토어의 성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과거적인 걸로 조금 돌아가면 뭐 테스트 베드다, 그러니까 시험장이라는 거죠. 테스트 베드다. 조금 더 하면 안테나샵. 요즘에는 팝업 스토어라는 말이 일반적이지만 그전에는 테스트 베드나 안테나샵, 그게 요즘에 이제 성수동에 안테나샵 이후에 나왔던 팝업 스토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신촌과 2대 상권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오늘날로 치면 성수동과 같기도 하고 최고의 핫한 상권 중에 하나인 그런 의미가 있던 곳이었는데, 이곳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참 세월의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3월달에 신문기사 중에 하나예요. 그 잘 나가던 신촌 상권 왜 망했을까에 대한,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의 기사, 이런 식의 분석 글들, 이런 식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만 드려도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분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다른 차원에서 저만의 시각으로, 홍 소장만의 시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오늘 신촌 상권이 최고였던 이유를 제가 조금 나열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로 좀 나열해봤죠. 신촌이 최고인 이유. 첫째, 아카데믹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대, 연대, 서강대가 있죠. 아시겠지만 이대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굉장히 회자되는, 나 이대 다니는 뭐 이런 말이 있고, 예전에 이대는 서울대급이라는 얘기도 있었을 정도고요. 이대 상권에 가면 진짜보다도 가짜 이대생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한동안 회자됐을 우스갯소리로. 대학 중에서도 이대와 연대는 굉장히, 서강대까지 포함해서 예전 뭐 서성경 외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카데믹한, 당시에 대학 진학률은 정말 소수의 소수가 가던 60, 70년대 아니겠습니까? 6, 7, 80년대 대학은, 그것도 서울에 이런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건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갈 수 있는 곳. 그 아카데믹과 엘리트가 갖는 의미가 조금 있다라고, 그래서 신촌을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갔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신촌과 이대는 서로 다른 독특한 형태의 상권으로서 서로 시너지를 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 이런 두 대학이 가짐으로써 그 대학교가 갖는 시너지 상권 효과. 그래서 지금도 조사를 할 때 신촌과 이대 상권을 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신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촌과 이대가 각자 역할도 있고 그것이 같이 시너지도 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주점, 통기타, 락 이런 것들의 신촌의 어떤 색깔과 성격이라면, 패션과 문화를 선도하는 것들은 또 이대 상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융화되고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좀 있었다. 그래서 신촌 상권이 다른 상권들과는 좀 차별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이대 패션 문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테스트베더, 지금으로 얘기하면 팝업스토어처럼 유행을 선도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유행을 선도한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큽니다. 이대가 그랬다면 이후에는 압구정동이 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은 홍대가 그런 것들의 의미 있고 성수동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고 그들이 모방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담고 싶어하고 그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행을 선도한다는 건 최고의 상권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래서 2016, 17에 패션 문화의 거리를 지정했는데, 이게 오히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업종에 제한을 둠으로써 이대가 좀 확장성에 한계를 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장점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최고의 상권에 대접을 받았다면 오히려 상권이 쇠락함으로써 한계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분석이 또 있기도 합니다. 또 쇼핑 시설로도 85년도에 크리스탈 백화점이 있었고요. 90년대에 가서는 그레이스 백화점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야 여러 지역들에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백화점들이 들어서서, 복합적인 백화점들이 들어서서 백화점들이 많지만 8, 90년대 백화점이 있는 상권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왜? 그 시대 백화점은 서울 시내에 아주 제한적인 곳에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백화점이 하나도 아니고 크리스탈 백화점, 그 이후에 그레이스 백화점, 그레이스가 현대 백화점으로 넘어갔죠. 이런 식의 한 상권의 백화점들과 쇼핑몰들이 꾸준히 진출하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이 상권이 갖는 의미가 어떻고 영향력이 어떤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래서 신촌 상권의 규모, 영향력,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매출, 이런 것들을 짐작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쇼핑 시설이다. 그래서 지금도 상권을 이야기할 때 쇼핑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대형 마트가 있느냐, 백화점이 있느냐, 아울렛이 있느냐를 가지고 상권의 규모와 영향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8, 90년대이기 때문에 더 지금보다도 그런 것들이 지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전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의 접근성, 상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당시에 젊은 층들, 많은 사람들, 그때는 아시겠지만 자가용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발달,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연결이 돼 있느냐, 몇 개의 지하철이 연결되느냐. 지금도 강남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거론하는 것들. 그래서 버스 노선이 몇 개가 가느냐, 어떤 지하철 노선이 가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가장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2호선의 대중교통, 그다음에 버스나 뭐 터미널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었고요. 지하철 2호선의 연결성으로 많은 지역에서 신촌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 신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징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신촌에 올 수 있었고, 그것이 신촌 상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세력권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신촌 상권이 왜 최고였고 오랜 시간 최고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를 제 홍 소장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면 이런 5개 정도의 각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신촌 상권이 최고였다. 그러면 왜 고전하게 됐을까요? 이런 막강한 영향력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서로 시너지를 냈다면 왜 지금에 와서는 쇠락을 얘기하고 고전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짚어보죠. 2013년 신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초반 이후부터 신촌 상권이 서서히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2000년대 초 중반에 약간씩 상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2010년도에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구체화되면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었냐면 경매 물건에, 저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경매 물건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14년에 경매 물건 보러 신촌에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났습니까? 700개. 신촌 상권의 반경으로 영향력이 있는 곳에 700개가 넘는 경매 물건이 있다. 신문 기사에 보시면 바로 인접해 있는 홍대 상권은 몇 개? 17개.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신촌 권역에 730개인데 홍대 권역에는 17개밖에 없다. 그러면 2010년대에 두 상권은 뚜렷하게 희비가 교차됐다. 명암이 교차됐다라고 보여지죠, 벌써 10년 전에 이미 신촌은 지는 해였고 홍대는 그때는 이미 정점에 있었던 상권. 그러면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신촌이 이미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것이 워낙 강력하고 센 상권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았고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2010년 넘어서는 본격적으로 무너짐이 가속도를 붙었기 때문에 경매가 홍수를 이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아까 앞에 제가 신촌이 최고의 상권을 반도둠할 수 있는 5가지를 찝었다면 그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틀리다. 소위 아까 그 말한 5가지가 아카데믹부터 신촌 시너지를 내고 최고의 리더와 유행을 선도하는, 그 다음에 쇼핑시설,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최고의 영향력과 최고의 상권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됐고 그것을 한동안 누리게 부족함이 없었다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2010년도 이후 시점으로 보면 그때 유효했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아카데믹적인 것, 가짜 대학생이 더 많았던 신촌 상권에 많은 사람들,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대학 교육이 보편화됐고 일반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유학을 가는 세대들이 어학연수와 유학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아카데믹적인 것들, 엘리트적인 것들이 그렇게 크게 희소성과 가치를 인정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의 희소성, 엘리트의 희소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퇴색돼 있고 영향력도 좀 낮아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신촌과 이대 상권의 시너지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이제 서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시너지, 죽어가는 것의 시너지가 오히려 지금 가속되고 있는 정도니까 아예 없고, 그리고 유행을 선도하고 있나요? 없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다른 상권으로 그 역할이 넘어갔습니다. 지금의 최고의 상권은 어디로 넘어갔어요? 성수동을 비롯한 몇몇 지역으로 넘어갔고 유행을 만들고 젊은이들한테 자극을 주는 상권은 신촌 이대 상권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지금은 없다. 그 다음에 쇼핑시설, 그죠?
이제 단순한 쇼핑만 하는 시설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죠. 쇼핑도 어떤 시대가 왔어? 복합 쇼핑 시설들. 그 안에 다양한 것들. 스타필드라는 복합 쇼핑 시설에 보면 자동차도 팔고요. 뭐 물놀이도 할 수 있고요. 명품도 살 수 있고요. 익스트림 스포츠도 할 수 있고요. 각 세대별의 쇼핑과 휴식 공간도 있고요. 다양한 컨셉의 푸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규모나 역할 이런 것 시설들에 있어서 지금의 쇼핑 공간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유효한 거라고 그 빨간색으로 해놓은 접근성의 것들 정도. 그러니까 교통은 뭐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좋다. 그래서 신촌 상권과 신촌 주변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신촌 이대가 갖는 차별성, 상권적 리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많은 지역과 전국적으로 갖는 역할과 카리스마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신촌을 굳이 가려 하지 않고 신촌이 아닌 다른 지역을 이용하려는 수요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요걸 원인 진단을 좀 구체적으로 표시해 보면 학력의 변화. 지금은 뭐 일반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의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진학을 통계로 살펴보면 울산 지역은 한때 89.9%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0%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에 가는 비율이 90% 가까이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대학을 가기 때문에 아카데미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과거에 소수 정말 극소수만 가던 대학이라면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과 해외에 나가는 게 일반화됐기 때문에 엘리트적인 것들이 이제 퇴색이 됐다.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23년 기준으로 33,0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4,400만 원 뭐 전후로 되는 것 같아요. 환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신촌 정도의 쇼핑과 신촌 정도의 상권이라면 그들 니즈에 맞고 그들이 소비할 만한 것들은 신촌 상권 안에 지금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에서 오는 다양한 소비의 욕구를 신촌 상권에서는 해소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화 소비가 대세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문화 소비가 굉장히 증가했죠. 문화 소비의 측면에 뭐가 있을까요? 뭐 당연한 공연 관람, 뮤지컬을 비롯한 뭐 극장은 기본이고요. 멀티플렉스를 즐기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상권에 있느냐 이거죠. 그 시점으로 신촌을 보면 없습니다. 극장, 공연장,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그래서 신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신촌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이지 못한 상권의 모습이 오늘날의 신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성장하면서 소비도 그에 맞춰서 성장을 했고 다양성을 가졌는데 신촌은 한결같아요. 60년대 이후에 지금의 뭐 약간 변하기는 했지만 한결같은 모습, 뭐 주점에서 약간 먹자가 조금 더 풍성해진 정도? 그 정도의 모습의 약간씩의 변화. 그러니까 공간 안에 리모델링 정도의 변화지 시설의 구체적인 것들이 증가되고 다양한 시설들이 그 안에 만들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상권으로서의 효용성, 그다음에 활용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 신촌이 이렇게 계속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기울어져 갖고 쇠락했는데 어떤 막을 방법은 없었냐? 아니죠. 정치권에서 이걸 인식하고 있었고 지역에서도 이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구청과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지정이라는 거죠. 이게 제 책 상가투자 비밀노트에 실었던 건데 제가 현장 교육을 할 때 쓰는데 이게 연세로입니다. 요 위에가 이제 연대가 있는 거고 요 아래 지역이 신촌역이 있는 그 연세로의 핵심 크로스되는 지역인데 여기가 예전에는 잘 나가던 시절에는 상관없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대중교통과 같이 늘 차가 붐비던 곳이었죠. 정권이 이제 쇠락하기 시작하니까 이 공간에 여러 가지 문화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보자. 시대가 문화를 요구하고 신촌에 문화를 좀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조금 확장하고 막아보자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돼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13년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용 통행을 막고 대중교통 버스만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차로, 왕복 4차로를 왕복 2차로로 막고 인도를 넓혀서 사람들의 통행의 불편함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적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요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 크로스 공간이 아까는 차가 다녔다면 지금은 공연과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져서, 이것도 이제 제가 책에 실었던 내용인데, 공간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요구가 문화와 이벤트의 공간이 지금 요구되고 있고, 차를 비롯한 대중교통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성, 그다음에 이용 빈도를 줄이는 게 필요하죠. 뭐 이것과 관련해서 홍대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고, 주차장 거리에 차를 없애고 광장을 만들어서 상시 이벤트가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촌도 그와 같은 문화 소비, 문화적 이벤트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차량 통행, 제가 14년 5월에 현장에서 직접 1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차가 다니던 길인데 여기에 버스킹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거죠. 재구조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이제 5월 달에 찍은 사진. 지금 이제 그 유튜버 노래방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요렇게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므로써, 공간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차가 다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면 여기서 뭐 요 주변의 시설들을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커피도 한잔하고 음료수도 한잔하고 편의점 가서 배고프면 뭐도 사 먹고, 이런 그 공간 안에 일단 오랜 시간 머물러야 상권의 기본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흐르는 것보다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그다음에 문화적 소비와 가장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죠. 여름 되면 이제 상시 축제와 뭐 물총 축제, 슬라이더 축제, 뭐 맥주 축제,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연대 연고전하는 대학 축제, 그러니까 상시 이벤트 할 수 있는, 상시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요게 코로나 직전에 마지막 맥주 축제였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20년, 21년, 22년 뭐 이런 걸 못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공간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대중교통,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가 다녔을 때 공간의 활용성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었다면, 이것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고 나서 이 공간의 활용, 효용, 그 다음에 머무르는 사람, 머무르는 시간이 어때요? 굉장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주변 상가들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많은 상권들, 많은 지역이 이런 문화적 이벤트가 가능한 공간들을 확보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다. 그게 신촌이 다시 부활하는 어떤 서막이 됐죠.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지정이. 관련해서 서울시의 통계를 보면 실제로 버스 이용 승객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했을 때 더 증가했다. 그래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고 상시 축제와 이벤트를 했더니 신촌을 이용하는 버스 승객이 급격히 늘더라. 다시 이제 이후에 좀 줄죠. 그래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벤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성과가 있었다를 보여주는 거죠. 상권적인 것들의 의미, 매출의 증가,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갖는 효과가 어땠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의미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화적 이벤트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머물고, 그 머무는 시간이 오래됨으로써 많은 소비가 진작되고, 그 소비가 구체적으로 그 가게들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측면으로 데이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 여기서 소형상가,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올 24년 1사분기 발표한 자료인데, 뭐 중형상가, 소형상가, 집합상가를 하는데, 그 중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15년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제로죠. 공실료 제로입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효과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약간의 공실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다른 상권에 비해서 그렇게 현격하게 높은 공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상권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후에 안정화가 됐다. 그에 코로나가 터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공실률이. 그죠?
이 시점이 뭐와 맞물리냐면 서대문구청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한참 할 때 공실률과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한 이후의 공실률은 어떻습니까? 다른 상권에 비해서 22%, 10%대 후반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촌이 갖는 아픔이 단순하게 보면 조금 진화하고 현재 맞는 소비 패턴을 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증가. 그 신촌 상권 자체는 저는 과거형 상권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든 요즘의 형태, 문화적 소비와 문화적 이벤트가 가능한 공간과 그런 시설들을 넣는 것이 핵심인데, 그걸 다시 과거 형태 상권으로 만들면 저는 좋은 효과보다는 안 좋아지는 효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소형 상가의 공실률이 이후에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는 이와 반대의 포지션을 취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주차거리가 다 뭘로 바뀌었어요?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차거리, 당인이선, 지하화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당인이선 구간에 많은 주차거리에 몇 년 전까지 차를 주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작년, 올해에 걸쳐서 대규모로 리빌딩, 공간 재구조화를 해서 광장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촌은 오히려 차를 통행시키겠다 만들었는데 홍대는 차 통행을 줄이거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뭐를 해요? 이벤트를 하는 거죠, 이벤트. 뭐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버스킹, 그죠? 공연, 이벤트, 플리마켓 이런 것들에 정말 문화적 이벤트, 문화적 소비가 가능한 이벤트를 항시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확장하는 게 요즘에 상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뛰어넘는 요즘 세대에 맞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기본인데, 신촌은 약간 이것과 역행되는 걸 보였고, 그 실험이 발표적으로 뭐 좋았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코 그러지는 않았다. 그것이 부정적으로 지금 공실률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도 데이터도 그걸 말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신촌 서대문구청이라든가 이쪽에서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또 나름 생각하고 있고 올 6월경에 발표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모아보니까 2대 패션 문화 거리로 지정이 돼 있어서 패션과 관련된 업종으로, 과거에 패션 때문에 2대 상권이 어떤 최고의 상권 역할을 했다면 그 패션으로 다양성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겠다는 것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이겠죠. 그 다음에 경의선 지상철, 제가 이게 지하화 때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경의선 지상철 지하화를 꾀하고 여기에 신대학로를 조성하겠다. 지금 해화동에 있는 제 대학로 가보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건물들도 이쁜 게 많이 들어서 공연부터 먹거리까지, 먹자까지 다양하게 지금 많이 갖춰놓고 있는 게 이제 해화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신대학로 조성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해서 공간에 많은 창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공실을 좀 줄이고자 하는 이런 식의 대책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보면 요게 이제 신대학로 조성 계획, 이렇게 보면 좀 애매해서 제가 지도에 좀 표시를 해봤어요. 요게 연남동이거든요. 연남동 아래가 지금 연터럴파크 됐다면 이 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지하화로 하겠다. 요게 신촌으로 이어지는 신촌역이죠. 신촌 상권에 이제 지금 딱 있는데 사진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죠. 요게 이제 굴다리. 요게 연대에서 신촌역으로 가는 그 굴다리 아시지 않습니까? 요게 경의선 지상철인데 요걸 지하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옆으로 가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들 이 모습은 못 보셨을 텐데 요 뒤에가 지상철이에요. 경의선 지상철. 그래서 이 공간을 지하화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엔 스케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보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 이건 뭐 아주 오랜 시간 걸려서 최소 4, 5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효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공간이 갖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신대학로는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이런 주택가가 있어요. 경의선 지상철 구간에. 참고로 그 20년 코로나 한참 시즌에 신촌과 홍대의 2호선이죠.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제가 하나만 뽑아봤습니다. 오늘 홍대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번 거론됐긴 했지만 홍대는 따로 분석해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미 뭐 1,400만이 연으로 보도 승하차 합계 이미 신촌 상권은 과거 형태의 상권으로서 그 역할과 한계가 뚜렷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뚜렷한 이용 승객의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가 상권이 있습니다. 대학로가 있고 대학가 상권이 있는데 물론 대학로와 대학가 같이 있는 지역도 있고 따로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들은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부산의 자존심이 부산대거든요. 그만큼 상권도 최고였습니다. 부산의 서울대 어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서울로 인서울을 못하는 많은 부산 경남 분들이 부산대로 몰린다 할 정도로 부산의 서울대 부산의 자존심이었고 부산 상권의 큰 축을 부산대가 했다면 지금 가보면 공실 천지고요. 경남대, 울산대, 경북대, 강원대 그러니까 크게는 하나의 상권, 작게는 두세 개의 상권이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 아카데믹 상권입니다. 하지만 이 상권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형태 연대 신촌의 이대 신촌의 그런 아카데믹적인 과거 형태 아주 단순한 상권으로서 요즘의 니즈, 요즘 세대의 니즈와 다양성, 문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수록 영향력이 축소되고 한계가 뚜렷하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복합적인 요소를 상권 안에 넣고 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키느냐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에 빌미가 되지 현재로서 어떤 노력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적인 외형적인 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지방에 많은 지역들이 하고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신촌처럼 핵심을 가로질러서 복합적으로 사람의 공간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한계가 있고 신촌은 정말 그 크로스 공간에 복합 문화 소비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현재 시점으로 보면 가장 유효한 처방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신촌 상권에 대해서 분석적인 그다음에 상권적인 접근과 이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도 신촌과 다른 상권을 비교해 보시면서 상권 투자, 상권 왜 뭐냐면 상가 투자를 하려면 상권이 살아야 상가도 삽니다. 상가가 상권 안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상권이 죽으면 상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종로 상권도 그렇고요. 명동 상권도 그렇고요. 신촌 상권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권을 보시고 상가를 보셔야 됩니다. 상가를 먼저 보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